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사칠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에 나오는 이야기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목이 사칠세이다 보니 만 나이인가요? 우리 나이인가요?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책을 쓸 때는 우리 나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을 인지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4살에서 7살 유아기의 정서와 인지의 균형 발달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방송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그럼 8살, 9살인데 어떻게 해요? 너무 늦었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살에서 7살 사이에 꼭 안정된 정서와 우리가 꼭 발달시켜줘야 될 이 3가지 마법의 열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그때 나는 요런 걸 잘 아이한테 제공하지 못했다 싶어서 좀 이렇게 걱정도 되시고 후회감이 있으시다면은요,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이 왔는데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다시 제가 지금 소개드린 4에서 7세 아이들에게 썼던 기법들을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활용합니다. 고학년이 되면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혹은 조금 더 인지적인 능력을, 좀 더 인지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제공해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딱 한정 짓지 마시고 조금 넉넉하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얼마든지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부터는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서 발달과 인지 발달을 균형 있게 잘 발달시킬 수 있는 3가지 마법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3가지 마법의 열쇠, 그러는데 우선 마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마법이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는 스스로 자체 검열하듯이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휘 하나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그 의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너무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기대는 컸는데 또 실망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내가 감히 마법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법이란 게 뭐죠? 없던 게 생기는 거, 혹은 있던 게 사라지는 거, 혹은 못하던 걸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마법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이 달라지는 것만큼 마법 같은 게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몰랐던 걸 알게 돼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 아닌가요? 정말 아이의 발달을 오늘 하루 우리 아이가 행동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관점도 뭐 하루하루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 달, 1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넓은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몸 가누기도 못하던 아이가 어느새 가누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막 붙잡고 일어나고 그러더니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그 과정들이 마법 같은 변화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4살에서 7살 사이에 인지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도 분명히 우리 아이가 못했던 걸 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뭔가를 해보자고 했더니 짜증내면서 혹은 싫어하던 거를 어느새 좀 덤덤히 받아들이기도 하고 혹은 더 재미있어 하면서 하게 되는 변화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이런 과정들은 전 진짜 마법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마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마법의 열쇠,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3가지 마법의 열쇠는 지식, 주의력, 자기 조절력, 이 3가지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식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제가 책에 소개해놨을 거예요. 지구본 퍼즐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지구본 모양의 퍼즐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건 지구본 퍼즐이야. 그랬더니 지구본이라는 걸 어디서 들어본 아이들은 야, 이렇게 둥글게 지구본으로 만든 퍼즐은 처음 봤어요. 저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바로 이제 그다음 도전해보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만, 뭐요? 지구볼이요? 지구공이요? 지구 뭐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지구본이라고 그래요. 우리 본 뜬다 할 때 그 본처럼 지구본이라고 해야, 그러면 이제 그 지구본이란 이름을
설명하고 아이는 받아들이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인제 아이는 지구본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단계 지구본 퍼즐을 해 볼까 말까 해서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지식 하나 배우는데 벌써 어려웠잖아요. 지구공인가 지구볼인가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벌써 정신적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건 어려워요. 아마 그다음 번쯤 되면은 인제 나도 한번 해 볼게요라고 인제 예 도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게 되고 두 개를 알아야지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다가 인제 약간 가속도가 붙으면 인제 하나를 알면 둘을 저절로 알게 되거나 우리 왜 되게 똘똘한 아이를 보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그 이전에 우리 아이가 습득된 되게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통합해 내고 좀 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것들이 원활해져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어렵게만 여기시는 분도 좀 계십니다. 근데요 아이들은 원래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알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애들이 말을 띠기 시작하고 3살 정도만 되면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왜? 이건 뭐야?"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유전적 욕구. 배우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인간이 갖고 태어난 유전적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욕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흥미를 중심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 혹은 아이가 관심 있는 거를 초점으로 가르친다면은 이 아이는 엄청나게 지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물으면은 이제 부모님이 대답해 주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냥 되게 정성껏 성심껏 내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 계신 반면 한두 번 대답하다가 무한 반복되는 질문에 너무 지치셔서 대강 얼버무리거나 아니면은 '아 인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관심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저는 3-4 살 예 3 살 2 살 3살 말 띠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예 하는 질문에 부모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한 5 살 즈음에 아이들의 그 인지적 호기심이나 인지적 정도가 좀 꽤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